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9월 4일 수요일 돈이 빛나는 밤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자빠주셨고 공장장입니다. 지금 굉장히 중부지방에는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조심하셨으면 좋겠네요. 전일 해외 시장, 미국 시장은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PMI 지수가 3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는, 예상치보다 훨씬 더 떨어졌다는 얘기로 인해서 시장이 조정을 하고 있었고, 유럽도 계속해서 우려되었던 것들이 또 한번 이제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 거기에다가 중국도 이제 뭐 확연하게 이제 장기전으로 가겠다라는 뭐 그런 뭐 언급까지 하면서 해외 시장은 좀 증시가 조정을 받은 상황인데, 국내는 오히려 그런 악재들을 딛고 1% 이상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1% 이상으로 상승 마감이 됐는데요. 시장에 또 어떤 뉴스들이 있고, 그런 뉴스들이 국내에 또 어떤 작용을 했는지, 작용을 하지 않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실 최 이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미국은 노동절이 끝나고 9월 첫 거래일이라고 봐야 되죠. 어제 이제 장이 열렸는데, 모두 좀 하락하는, 다우존스도 네. 1% 정도 하락하면서 장이 마감이 되었는데, 아무래도, 구매자 관리 지수가 예상치를 많이 하회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예상치가 이제 50 넘게 나올 것이다 라고 일단 예상을 좀 했었는데, 네. 그게 이제 49.1인가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이 PMI 지수 같은 경우는 기준점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그게 5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50보다 위에 있으면 이제 확장. 경기 확장. 그리고 이제, 네, 50보다 밑에 있으면 위축.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짓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50.1이 나와도 일단 경기 확장으로 보는 겁니다. 네네네. 그래서, 좋아요라고 하는데, 이게 49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경기, 이건 약간 뭐, 그냥 흑백 놀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장이냐 위축이냐 두 개를 수치만 가지고 보기에는 좀 그런데. 동전 양면인가요? 네네. 그러니까 기존까지만 하더라도 확장이었는데 갑자기 위축을 돌아서니까 느낌이 확 안 좋게 오죠? 네. 네.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영희하고 철수하고 잘 있다가 이제 싸워갖고 헤어졌다. 네네네. 뭐 이런 식의 느낌이라서 뭐 애매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조업 쪽에서는요. 네네. 이게 좀 안 좋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네. 그 미중 무역 분쟁이 계속 장기화되고 있잖아요. 그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네. 네, 영향 안 받을 수가 없고, 그렇죠, 지금 그렇죠. 이 제조업을 하는 그 부분들은 미국이 열심히 좀 그런 쪽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지금 네. 미국은 굉장한 선진국 아닙니까? 네네. 네, 선진 국가에서는 제조업의 비중이 많지 않아요. 물론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부분이 되겠지만 네. 실제로 미국의 경기의 약 70% 이상은 다 소비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나타났었던 그 소비 지표를 살펴보게 되면 소매 판매가 많이 늘어나고 네네. 또 뭐 월마트라든지 또 이런 타깃 이런 그 소매 업체들의 실적도 같이 늘어나죠. 네네. 그러니까 미국 경기는 좋다라고 일단은 낙인을 찍어놓은 상태인데 제조업 경기가 안 좋다 이건 뭐냐 이렇게 상황이 되는 거죠. 네네네. 소비는 많이 늘어났는데 많이 네네. 안 만든다 이 말인가요? 아니죠. 이제 경기의 근간은 이제 제조업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의 어떤 부담감이 있었던 거고. 네네네. 그 다음에, 그, 제조업 국가들이 네. 만들어가지고 내수 시장만 팔아먹는 게 아니라 해외 쪽으로 팔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중국과의 무역이라는 이런 부분에서 부담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니까 이제 제조업 경기가 안 좋았을 것이다 되는 거고. 네네. 소매 쪽에서는 우리나라 것만 사서 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네. 뭐, 미국 것도 사서 쓸 수 있고 독일 것도 사서 쓸 수 있고 그런 부분은 총망라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제조업 경기가 꼭 안 좋다고 해서 경기가 나쁘다 쪽으로 이제 선진 시장은 그렇게 평가하시면 좀 안 되고요. 네네네. 그 개발도상국이라고 하죠. 이제 이머징 마켓 쪽에서는 이제 제조업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네네. 만약에 북한 같은 데서 제조업이 망가졌다 그러면은 그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네네. 네. 북한은 소비 자체가 적고 우리나라도 옛날엔 다 그랬죠. 뭐 그 제조업이 다 붙어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 3차 산업 서비스로 가다가 이제 그다음에 이제 금융 쪽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건데 네네네. 이제 선진국 가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미국의 이런 제조업 경기가 안 좋다라는 부분은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나왔다라고 우리가 판단하시면 되는 것 같고요. 네네네. 여기서 이제 조금 기대를 해볼 만한 것이 이제 생긴 건 뭐냐면 그 경기 안 좋지 않느냐. 네네네. 네, 경기 침체 아니냐? 네. 연준 니네들 9월에 잘해라. 왜냐면 다음 주에 FOMC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명절 끝나면 이제 FOMC 나오는데 네. 압박할 수 있는 요인도 생긴 거죠. 또 연준 입장에서도 명분이 하나 생기지 않았나? 네네네.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과의 협상이 어떻게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협상에서 약간 더 중국을 압박한다거나 네네. 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연준이 금리를 좀 내려줄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약달러 구매에 좀 들어가게 되면 네네. 지금 위안화 환율이 계속 올라가는데 네. 요것을 약간 힘 빠지게 하는 맥 빠지게 하는 그런 그 던짐수로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 경제 지표가 조금 안 좋게 나왔지만 네. 미국 경기는 소비 쪽에서 탄탄하다는 것이 일단 확인이 된 거고 네네. 또 연말 될수록 소비는 또 늘어나잖아요. 맞습니다. 미국은 네. 뭐 블랙 프라이데이 뭐 이런 거 있으니까. 네네. 크리스마스도 그런 있고요, 거, 오늘. 그런 거에서 늘어날 테니까 뭐 딱히 걱정하실 만한 내용은 없는 상태에서 지표상의 문제로 인한 네. 경기 부양책,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결과적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용도, 그러면 이제 이런 무역 분쟁 같은 경우가 조금 더 빨리 해소될 수 있는 뭐 그런 발판이 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렇게 네네. 해석하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뭐 금리에 대해서는 저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블룸버그 자료에서도 네. 금리를 인하하는 쪽으로 많은 좀 퍼센테이지를 네. 다 가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제조업 구매 관리 지수 같은 경우에는 PMI 같은 경우는 미국도 그렇고 뭐 연초에는 뭐 50, 작년 연초만 하더라도 50을 네. 상회하는 중국도 그랬었는데 네.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를 인덱스로 만들어 놓은 그런 자료가 있어서 제가 잠깐 갖고 와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19년 뭐 무역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는 미국과 중국 모두 다 이제 전체적인 지수 자체가 다운되는 50 밑으로 하회하려고 하는 그런 네. 성격들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무역 전쟁을 여파는 확실한 것 같은데, 그것들을 빨리 이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네네네. 문제점이 그런 발단이 만들어져서 해야 되는데, 중국이 조금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좀 가려는 빨리빨리 말을 안 듣는, 지금도 보면은 무역 협상이 좀 테이블에 앉기로 했었는데 네. 또 그런 얘기가 잘 안 나오고 있네요. 트럼프가 이제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죠. 우리는 협상이 잘 될 거라고 믿고 있다. 네네.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지만 만약에 중국이 진짜 대선 이후를 노리고 계속 협상을 질질 끈다면 네네. 정말로 험한 꼴을 볼 것이다. 뭐 이렇게 그냥 협박에 대한 부분들을 하고 있죠. 근데 지금 중국이 지난번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게 미국 입장에서의 어떤 대응이 네네. 비상식적이거든요. 거의 뭐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정도 수준이어서 그러니까 뭐 1대1로 싸우는데 뭐 저쪽 뒤쪽에 18명이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태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여기서 그냥 얘를 이기는 게 문제가 아니고 뒤에 있는 18명을 다시 상대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라서 네네네. 여기서 뭐 보복 관세 우리가 좀 조치 취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닐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충분히 그걸 알고 있고 네. 환율을 올리는 것도 엊그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올리다 보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네. 그거 모를 리가 없습니다. 모를 리가 없기 때문에 중국이 계속 배짱 튕기기에는 아직 미국 대선이 너무 멀리 남아 있어요. 내년 11월이니까 네. 지금 잡아도 그게 올해 11월이면은 좀 버텨볼 그러니까 만하겠다는 네네네. 생각하는데 내년 11월이니까 내년이기 때문에 네네. 이거는 중국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올해 안에 해결하려는 모양새가 나오지 않을까. 네. 뭐 그렇게 예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네, 뭐 네. 미국 시장이 잠깐 빠졌던 것에 대해서는 PMI 구매자 관리 지수가 좀 네. 하회했다 그런 것 때문에 뭐 영향을 받았는데 굳이 그거 걱정할 거 없다. 네, 걱정할 거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해를 네,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또 하나 이슈가 이제 계속해서 뭐 네. 없었던 건 아닌데 말씀을 조금 네, 안 네, 드렸던 네. 부분이죠. 지금 뭐 9월달, 8월달 아마 그렇게 나올 것이다, 이슈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네, 이슈가 불거진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영국의 이제 브렉시트 문제인데. 브렉시트죠. 네네네. 이거 뭐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요? 존슨 총리죠. 존슨 네네. 총리가 이제 지난달 29일 날 영국 여왕을 만납니다. 네네. 만나가지고 여왕한테 이제 연설을 좀 밀어달라라고 얘기했어요. 네네. 영국 여왕이 연설을 하는 것은 의회가 시작됨을 알리는 거거든요. 아, 네네. 이걸 이제 9월 3일 날 하기로 했었는데 이거를 10월 14일로 미룹니다. 아, 네. 그러니까 10월 14일까지는 국회가 제 정상적인 역할을 못 한다는 얘기죠. 네네. 요걸 두고서 이제 말이 많은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하고 싶은 대로, 즉 보수당 쪽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건 아니냐. 네. 너희들끼리 하고 싶은 대로 하려는 쪽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들끼리 뭐 이렇게 뭐 치고받고 하는 거야. 뭐 우리랑 아무 관계가 없는데 네네. 문제는 그 존슨 총리와 그 보수당 쪽의 입장은 노딜 브렉시트라도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고 하겠다. 네, 네. 뭐, 예. 10월 31일 날 영국은 무조건 유럽을 떠날 것이다. 아우, 뭐, 네. 한 달 그렇게 반 되어 남았나요? 있고요. 네네. 네, 여기에서 이제 당연히 저 반대 세력들은 반대를 했겠죠. 네네. 이건 말이 안 된다. 협상 뭐 제대로 된 걸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너희들이 만약에 그런 어떤 연기를 한다거나, 그러면은 그 다음에 뭐 제대로 된 그런 우리가 원하는 쪽, 즉 네네. 브렉시트를 시행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나는 이 자리를 내놓겠다 이거죠. 새로 뽑아라 이 말이네요. 너희들 조기 총선하게 될 것이다 이 네. 얘기합니다. 지금 이야. 뭐 자리 꽤 찬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네. 네 그렇게 된 상황이에요. 그러다 네네. 보니까 이제 그 보수당 쪽에 있는 의원 네. 한 명이 또 에이씨 안 할래 그러고 네. 다른 진영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네네. 얘네들 비정상적이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왜 그런가요? 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영국 입장에서는 이거예요. 음. 그 전에 있었던 메이 총리도 계속 얘기했었던 건 뭐냐면 영국은 EU를 떠날 것이다. 네. 그런데 음. 협상을 좀 잘 해줘라. 아, 협상을 잘해줘라. 근데 네 영국이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은 뭐 이렇게 지금 아일랜드 국경과 관련된 문제가 물론 있겠지만은 네네네. 전체적으로 큰 골자를 보게 되면 EU를 떠나지만 EU에서 받던 혜택들은 그냥 그대로 놔줬으면 좋겠다. 뭐 그런 쪽이 많이 포함된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럼 EU 입장에서는 니네가 우리 조합도 아닌데 왜 니네한테 사정을 봐줘야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죠. EU는 많이 양보했다. 할 만큼 했다. 네, 네. 많이 양보했으니까 더 이상 재협상 없다. 니들이 이제 알아서 해라. 많이 기다려줬다. 연기도 많이 했었잖아요, 실제적으로.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조급한 쪽은 영국이 돼야 되는데 지금 영국이 배짱을 튕기고 있는 거죠. 협의 안 해? 그럼 나 어쨌든 30일 날 나갈 거야. 완전 뭐 아니면 또네요. 네, 이 상황이 된 네네, 거죠. 그래서 네네. 이게 만약에 노딜 브렉시트가 된다라면은 굉장한 혼란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EU 전체의 어떤 중심적인 역할을 금융적인 담당을 영국이 해왔었기 때문에 네. 이게 상당한 혼란이 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오늘 반응이 크지 않았습니다. 지금 왜 뭐 그러냐면, 해외 시장에 불구하고도 그런 영향이 많았을 것 같았습니다만은, 우리는 네. 이미 영국과 FTA 체결을 다시 했죠. 네네네. 네, 그래서 무관세로. 그러니까 영국이 노딜 브렉시트를 하든 아니면 뭐 무슨 딜을 해서 브렉시트를 하든 관계가 없어요. 그냥 EU에서 잔류되어 있었던 영국 그 자체의 어떤 관세 그 율로 그냥 계속 거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네. 우리는 이번에 다 해놨기 때문에 네. 브렉시트가 이제는 되든가 말든가 별로 우리나라가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건 없을 거예요. 근데 네. 물론 노딜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면 뭐 전 세계적으로 이제 좀 부담스러운 일들이 많이 생겨서 여파가 있을 수 출렁이긴 있겠습니다. 하겠죠. 네.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여파를 받을 것은 이제 그런 어떤 불확실성은 이미 대비를 해놨다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닭을 삶든 뭐 네, 튀기든 네. 상관없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뭐 일단 네. 내 입으로 먹기만 하면 되니까. 네, 어쨌든 영국과는 그래서 우리가 관세 체결을 이미 FTA 체결해놨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이제 변수는 많이 줄어들었다. 이제 우리는 구경꾼의 역할을 좀 하면 되겠다. 보시면 되겠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뭐 이런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네 10월 31일 그것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좀 힘들 것 같고 네네. 또 이게 10월 14일까지 의회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네.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없을 거예요. 영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촉박하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연기를 안 한다. 이렇게 상황이 된다면 노딜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뭐 전체적인 전 세계 시장의 여파로 인해서 충격은 올 수는 있습니다. 국내는 아마 생각보다 크진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맞습니다. 뭐 일단은 뭐 조금 더 그것은 진행되는 걸 살펴보고 정말 영국은 대단한 배짱이네요. 완전 똥배짱 같은데 무슨 심보로 저는 잘 모르겠어요. 참 유럽에 만약에 있다면은 정말 얄미울 것 같네요. 애들이 좀 지저분한가요? 신사라고 들었는데요. 그렇지 않은가 봐요. 신사가 그 신사가 아닌가 보네요. 그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어서 영국에서 그 우산을 쓰고 다녔던 그 이유가 네네네. 비가 많이 와서가 아니라 네. 그 옛날 유럽에서는 그 똥을 싸면 그냥 길 밖으로 막 던졌다면서요? 오물을 화장실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랬다. 길 밖으로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막기 위해서 쓰고 다니는 거다. 네. 뭐 그런 얘기도 있던데 네네네.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요. 지저분하네요. 그렇게 보면 또 굉장히 지저분하죠. 네네, 그렇습니다. 자, 뭐 해외 시장의 다우 존스나 뭐 산업지수도 구매자 관리 지수의 하락 때문에 좀 문제가 좀 있었고 영국의 문제도 유럽 문제도 조금 있었고 해서 국내도 여파가 좀 오는 것 아닌가라고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셨는데 국내 시장은 오늘 오히려 그냥 1%대로 크게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시총 상위주도 굉장히 좀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는 부분들이고요. 시장이 조금 재밌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허를 찌르는 약간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요. 네네네. 지수가 지난번에 말씀을 했지만 일단은 저점을 지난번에 잡아놓은 이후에 네네. 단기 상승에 대한 포인트를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칼을 뺐죠. 칼을 뺐는데 뭐 주변에 썰 게 없더라도 그냥 무라도 썰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뭐라도 헛발질을 좀 하든 뭘 하든
한다라는 어떤 그런 모양새를 좀 보시면 되는데요. 네네네. 지금 이게 차트상에서의 모습을 보게 되시면 우리 뭐 종합주식과 지수나 아니면 코스닥 지수나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네. 이게 단기적 골든크로스 발생하고 이제 반등으로 가는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 과정들은 대체적으로 주가가 뭐 장기적인 관점까지는 아직 돌아서지 못했다 하더라도 단기적 관점에서는 반등을 더 연결해 갈 수 있는 그런 네네. 과정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기술적 분석상에서 우리가 뭐 전부 다 이걸 맹신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단기 골든크로스가 많이 들어왔다는 것은 그만큼 단기에 매수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나 네네네. 마찬가지죠. 네. 최근에 산 사람들은 물린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네요. 네. 뭐 최근에 우리 종목들도 보면은 막 오늘도 보니까 15%, 16%막 그렇게 올라간 것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급등주들이 또 나오기 시작하게 되고 또 단기적인 어떤 뭐 이런 상승들을 먹으려고 또 들어온 세력들이 계속 붙게 되면은 주가가 또 많이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지난번에도 막 그 뭐 2000포인트가 깨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힘들어 하시고 막 이런 분들 많으셨는데 네네. 물론 아직까지 뭐 정상으로 돌아왔다 볼 수는 없죠. 지금도 뭐 2000포인트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지만은 네. 그래도 이러한 내용들이 바닥이라는 부분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가 되는 거고 네네. 이렇게 올라온 상태에서 지지선대를 뭐 이제 1950에서 뭐 2000포인트 사이에서 지지선을 만들게 된다면 네네네. 주가가 이제 안정화되면서 바닥을 잡고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네네. 우리가 이미 올라간 다음에는 주식 안만 사도 소용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올라가기 전에 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때 뭐 계속 말씀드려왔던 것처럼 매수하기 좋은 때 조금이라도 사서 상황 보고 네. 나중에 더 사더라도 네. 일단은 한번 찔러볼 때 그런 과정들에 대한 전략들이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자리는요, 시장이 더 이상 빠질 데가 없는 상태에서 네네. 뭐 어제도 문제들은 또 해결돼 나가는 과정이고 네네.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시총 상위권 종목군들 위주로 네네. 주가가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동안 많이 이제 빠져서 고생했던 종목들이 반등이 좀 나오면서 시장 네네. 동반 상승을 하는 모습들인데 어떻게 보면 8월 초에 굉장히 그 투자자들을 굉장히 패닉 속으로 몰아놓고 공포로 네. 몰아놓고 완전히 이제 포기하게끔 만든 다음에 그 상황에서 뭐 여유를 주지 않고 갑자기 튀어오르니까 대응하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이 그리고 물려 계시거나 따라가죠. 네, 조금 이렇게 종목들을 사서 기다리신 분들 아니시면은 좀 네네. 따라가시기 힘든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뭐 아무튼 뭐 해외 시장의 그런 악재 속에서도 국내 시장은 큰 여파 없이 뭐 미리 좀 많이 맞아서 그런 느낌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부자빠님이 항상 막 하시는 말씀이 네. 너무 극한으로 이제 쏟아붓게 되면은 네. 거기에서 이제 양기가 나온다라는 사문금천비록의 말씀을 그리고 많이 하시는데 네. 그리고 우리가 좀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은 지난 8월 중반 정도에 이제 8조 때까지 신용이 떨어졌었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나서 이제 8조 2천억, 3천억 정도까지 이제 최근에 다시 올랐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리고 나서 지금 8조 2천억 대까지 다시 또 떨어졌어요. 이제 네네. 신용이 또 떨어지는 과정인데 이게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보통은 지금까지 있었던 상황들을 보게 되면 네. 주가가 저점에서 올라갈 때 신용이 다시 그만큼 들어왔었거든요. 지금 올라가는데 신용이 다시 줄고 있네요. 올라갈 때 청산한다는 것은 네. 이거라도 먹고 빠져야겠다. 또 빠질까 무섭다. 겁이 난다. 이런 이거. 생각하는 거죠. 네네네. 이게 2009년도에 주가 반등 나올 때 1400, 1600포인트에서 왔다 갔다 할 때 사람들이 네네. 가장 많이 보였던 행동입니다. 네네네. 많이 빠진 거, 그 다음에 올라갔다 한 번 더 뺐거든요. 네네네. 이게, 2009년도의 그 흐름이 초반에 이제 2008년도 말, 그 다음에 네네네. 한 번 올랐다가 이제 2009년 한 3월 정도에 한 번 또 뺐죠. 네네네. 초반에 올랐다가 2009년 3월에 뺐다가 3월에 그다음에 한번더 올라갔는데, 뺐죠. 네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 지수가 1400 정도 갔을 거예요. 그게 네네네. 이제 한 5월, 6월까지 이제 주가가 올라갔는데 그 이후에 좀 서거든요, 옆으로. 네네. 계속 서면서 이제 투신 매도가 막 나오고 개인 매도가 막 나옵니다. 음. 또 떨어질까봐. 아, 이게 겁난다. 이거를 빨리 겁난다, 해서. 청산해야 되겠다. 네네네. 네. 그러니까 이때는 주가가 올라가는데도 개인들 물량이 막 떨어지고 있었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시장의 바닥은 그런 것 같아요. 주가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이 믿질 않는 거죠, 이제. 아, 더 이상 못 믿겠다. 벌써 이제 이건 아니다. 또 떨어질 거다. 이거라도 올라올 때 팔아야 되겠다. 10월, 1월, 5월 맞은 것만 해도 충분하다. 8월 달까지 네네네. 맞았습니다. 여기까지 버텼는데 더 이상 이제 내가 100원이라도 버틸 수 없다. 더 올랐을 때 팔아먹자. 아, 네. 네네. 근데 지나고 보면 이게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 오르고 10,000원이 올라있겠죠. 그러니까. 네. 좀 이런 것들은 좀 안타까워요. 근데 이런 역사가 계속 반복이 되는 게, 네,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 보시면 이제 리먼 사태 때도 겪어보지 못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네네, 맞아요. 이런 큰 변동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잘 이제 경험해보지 못했고 또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시장에서 떠나버리는 분들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네네. 지금은 약간 네 이런 시장을 전반적으로 좀 바라보면서 이렇게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해외 시장과 국내 시장의 어떤 영향성, 그리고 지수가 올라가면서도 신용이 줄고 있다는 것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부자빠님이 오전에 장중에 열린 방송, 무료 방송을 하시면서, 제목을 그렇게 잡으셨어요. 투자의 기회는 패닉과 동반하는데, 그 패닉을 대부분 사람들이 도망가기 때문에, 기회를 잡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안타까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구원은 투자의 기회는 패닉을 동반한다.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하고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 좀 힘드시거나 정말 시장에 희망이 없을 때 다시 한번 돌아와서 시장에 관심을 가져야 될 때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돈 생각됩니다. 드는 거 아니니까 아빠님 강의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지난 강의들 들어보시면 그냥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 멘탈을 좀 부여잡을 수 있는 네 그런 거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제가 패닉을 동반한다 하면 네, 되겠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돈비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의 투자의 기회는 패닉을 동반한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